보시죠. 다음 이제 86쪽입니다. 86쪽에 용도지구가 있고, 먼저 앞에도 썼습니다만 다시 한번 쓰시죠. 용도지구요. 몇 절인가요? 제 3절로 돼 있나요? 3절에 용도지구에다가 전국 땅에 이름 붙인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지역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는 간단해요. 네모 2번 보시면 용도지구 구분과 지정해서 양괄호 1번 보시면 작은 1번부터 다음 쪽 10번까지 10가지가 있고요. 양괄호 2번 용도지구 세분과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네모 3번에 용도지구 신설 추가 세분이 있고요.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90쪽에 양괄호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다시 86쪽 오시죠. 86쪽 와서 보시면 이쪽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요. 용도지구 종류. 지금 보셨듯이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새로 더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종류와 세분이 같이 이어집니다만 8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 세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땅에 이름을 붙였어요. 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 이름을 붙인 거죠. 강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휴게실 거기서는 쉬시는 거죠. 거기서 커피 드시면서 조그맣게 얘기 나누는 사람 보고 뭐라고 혼내면 안 되죠. 다 땅에다 이름 붙이는 이유 행위제한 하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땅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시고, 10가지가 있다고요. 보시면 86쪽에 제3절 용도지구 네모 1번 용도지구란 사선거구요. 용도지구는 뭐 달라고 지정하냐, 뭐 달라고 하냐면 란 사선거구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표시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식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먼저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있는 거죠. 칠판요. 그건 이제 첫째 줄, 둘째 줄은 외울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땅 용도 2가지 뭐가 있고요? 개발 땅, 보전 땅, 토지의 이용,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정해서 행위제한하는 거예요. 29가지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폐율, 용적률 아까 50%, 200% 만나면 4층 이상으로 짓게 되는 거죠. 높이 등의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전국 땅 지정해서 이런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고요. 주제를 강화하니까 작게 지어라, 조금만 지어라. 완화하니까 더 많이 지어라, 더 크게 지어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네모 2번 용도지구 구분과 지정에서요. 양괄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의 언안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구로 결정한다고 돼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앞글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름과 내용 그대로라고요. 1번 경관지구 땡땡, 경관 표시요. 땡땡 뒤에 있는 우리 시험 객관식 오지 택일형 문제잖아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이름이 뭐예요? 경관지구인 거죠. 그걸 틀릴 일이 없다고요. 2번 미관지구 땡땡, 미관 표시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미관지구고요. 3번 고도지구 땡땡, 토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표시요.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높이지구가 아니라 뭐고요? 고도지구. 4번 방어지구 땡땡, 화재 표시요. 화재 위험을 예방 표시요.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고요? 방화지구요. 5번 방지지구 땡땡,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 표시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방제지구요. 6번 보존지구 땡땡,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표시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보존지구요. 7번 시설보지구 땡땡, 학교, 시설 표시요. 시설, 공용, 시설 표시요. 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은 다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의 보호 표시요.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일 테고요? 시설 보호지구요.
그러니까 8번 취락지구 땡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취락 표시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뭘 거고요? 취락지구인 거고요. 그러니까 9번 개발진흥지구 땡땡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표시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지구가 아니라 뭐래요? 개발진흥지구고요. 10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이름의 특정 용도에 표시하시고요.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라고 국토의 용도 그건 이제 특별히 정해졌으면 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땅은 뭐고요?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아까 건축물 바닥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가지 중에 특정한 것은 들어오지 마라. 특정 용도 제한지구 땡땡. 그러니까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표시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뭐 그러면 한 가지로 하면 좋잖아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면 그러니까 주제줄도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하든지 주제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했으면 이름도 특정시설 제한지구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냥 엉망진창 그러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상들이 있고요. 다시 앞쪽이요. 86쪽 제일 아래 8번 취락지구 두째 줄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 아래에다가 두 줄이요. 부락 86쪽 제일 아래 줄이요. 부락 마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락이라는 말도 외눈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없애고 있는 판에 더 심한 외눈말 뭐 취락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뭐 부락 마을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냥 그 순서 그대로 해도 되지만 뭐 외울 때요. 뭐 이리저리 뭐 바꿔서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뭐 그러니까 안 쓰신 분 쓰시고요. 저는 그거를 순서 바꿔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모존지구, 그러니까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해서요. 여기만 방제지구 두 글자를 해놓았고 그냥 10글자 다 해요. 10가지 앞글자 하나씩 해놓은 겁니다.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일을 하신다고요. 글을 재밌게 잘 쓰세요. 근데 이번 주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봤어? 고경미 글 쓴 거 봤어?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됐습니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됐습니다. 10가지가 있는 거죠. 뭐 이름과 내용 중에 외울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름과 내용이 다 그대로입니다. 10글자면 됐고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87쪽이죠. 양괄호 2번 용도지구 세분과 지정 뭐 두 줄 빼고요. 그 아래 고도지구에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설명만 표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표시요. 최고 안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무슨 지구고요? 최고 고도지구.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고자가 높을 고자요, 낮을 고자요? 높을 고이죠. 건물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 3번 나왔는데 3번 나왔을 때 그러니까 틀린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피면 안 되죠. 왼손 다 올리시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뭐 왼손 제비도 왼손 올리시고요. 왼손 다 올리세요. 왼손 다 올리시고 이 왼손요. 이게 그 동네의 최고 높이라고요. 이게 최고 높이니까 건물은 이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야 되죠. 건물은 낮아야 된다고요. 그 높이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이게 최고 높이니까 건물은 그 높이보다 낮아야 됩니다. 뭐 왼손만 올리면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 고도지구, 토지용을 고도하고 과밀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표시요. 최저 안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최저니까 건물은 다 이것보다 높으라는 거죠. 뭔가 강남역 주변, 테헤란로 주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고도지구에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표 써진 그대로요. 그러니까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그러니까 산지, 구릉지 등 자연 표시요. 자연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표시요.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무슨 경관지구요? 자연 경관지구요. 자연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표시요. 수변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뭐고요? 수변 경관지구요. 큰 하천 주변, 강 주변.
그러니까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역 양호한 환경구성, 시가지 몇이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무슨 지구요? 시가지 경관지구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 수변, 시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 그러니까 중심지, 그러니까 설명해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몇이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미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지구요? 중심지.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겠죠. 그러니까 일반 미관지구요.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의 표시요. 외의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일반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러니까 문화 표시요. 그러니까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등의 미관 표시요.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건물, 한국은행 건물, 그다음에요. 뭐 서울역 건물 다 외놈들이 짓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조선 근대 역사, 건축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칸에요. 미관지구가 있죠.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에 미관지구. 그 앞에다가 괄호하시고 건축물 쓰시고요. 미관지구의 주초점은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칸에 미관지구요. 흙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순서 바꿔서 역중생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역중생이 아니라 여기가 중역일이죠.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보존지구. 그러니까 역사문화 표시요. 역사문화 두 번째 칸 표시요. 역사문화 환경 표시요. 환경 보존지구인 거죠. 문화재 전통살자 등 역사문화 표시요. 역사문화 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표시요. 지역의 보호와 보존 표시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바로 위에 미관지구 세 번째는 뭐고요? 역사문화 미관지구. 보존지구의 첫 번째는 뭐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인데 객관식 문제에서 안 틀려요. 누구도 틀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고 그냥 표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요? 미관이 나와야 되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보존지구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요? 보존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 갖고 틀리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 잉크들을 외우지 마세요. 잉크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고요. 잉크는 우리 시험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역사문화, 그러니까 미관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그러니까 보존지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로 다 채워 넣으시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찌고 저찌고 다 관계 없다고요. 얘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미관이 나와야 되고, 얘는 뭐가 나오면 되고요. 보존이 나오면 된다고요. 객관식 문제라고요.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동영상 들으시고요. 동영상 듣고 문제풀이 가셔서 문제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이지만 그러니까 문제 풀이 때는 7, 8월 책은 저는 문제집 이제 7, 8월인데요. 그때 두 권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똑같아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중학생 그 뭐 역사 책이라 역사나 국어나 그런 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나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쉽지 않습니다만 수학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만 그냥 문제집 두 권요. 책 한 번 읽까 수업 들어보고 시험 앞두고 문제집 똑같은 거 두 권요. 문제집 서점 가서 볼까 뭐 쎄 있잖아요. 서점에 뭐 그냥 뭐 교보문제 같은 거 가면 엄청 많이 문제집 있습니다. 다 볼 필요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 거 두 권 사서 한 권부터 답부터 표시하고 읽어보고요. 답부터 표시하는 거죠. 문제는 언제 풀어요? 85점 됐을 때요. 그때 문제를 푸시는 거고 처음에는 문제집을 읽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책을 다 외울 건 아니잖아요. 이 책 중에서 뭘 문제로 내는지, 그래서 문제가 뭐로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집을 답부터 표시하고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읽었어요. 그러다 모르는 소리 있으면 기본서 다시 보거나 수업 동영상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문제집, 깨끗한 문제집, 그 다음에 거기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옆에다 흰 종이에 놓고 답을 써가면 되죠.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법시험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법시험 민법은 주관식이니까 뭐 이만 이따만한 종이요. 석 장씩 써야 되니까 그거는 지가 알아야 쓰는 거지만 헌법, 경제학 뭐 이런 것들 객관식 문제는 책 안 봐요. 심지어 기본서도 안 사요. 그냥 기출 문제집만 사서 보면 돼요. 헌법, 그러니까 경제학,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출 문제집만 사서 읽으면 됐지.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60점 넘고 이제 거기는 1차에서는 그 점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 5번은 우선 들으시고 외우는 건 나중에 그냥 까먹기만 하세요. 까먹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7, 8월 돼서 문제 보면서 외울 게 생기는 거예요. 외우는 건 7월부터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외워지지도 않고 이 책을 어떻게 다 외워요? 사람이 외울 수가 없다고요.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단어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지금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또 아니면 또 동영상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 거 많이 봅니다만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여기를 갖고요.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 준비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미관지구는 여기다 뭘 별 희한한 걸 넣어서 내는 거 없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연결해서 X, 요거하고 요거 연결해서 X, 그게 오로지 우리 시험인데 미관지구는 뭐가 나오면 되고요. 미관이요. 보존지구는 보존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외울 게 없다고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지역이 있었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이 있었고요. 이 설명이요. 여기는 뭐 문화재 등등등 건축물이 있었죠. 미관지구는 건축물이 초점이고 이것도 역시 만든 거니까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든 건축물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지금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첫째 줄 끝에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에 표시하셨고 거기다가 세 줄을 쓰시자고요. 지역이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 뭔가를 둘러싼 주변이요. 그러면 그거는 그 한국은행은 주변 땅 손도 못 대요. 겨우 그 건물 그 남아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 거지 주변은 뭐 신경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독수궁 거기는 독수궁 그 건물만이 아니라 담으로 둘러싸인 그 주변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주변 지역이고 그 뭔가를 둘러싼 주변 지역을 주변 환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고요. 환경이라고 줄여서 부른다고요. 세 줄을 다 쓰시고요. 그래서 공법에서 얘기하는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가 아니라 뭔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주변 환경을 여기서는 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뭐 어떤 뭐 향교 뭐 무슨 뭐 도산 서원 그다음에 뭔가 저쪽 전라남도 담양에 뭐죠? 뭐 무슨 담양 전라남도 담양 가면은 뭐 옛날만 해도요. 뭐 무슨 그 조선시대 만든 정자요. 이름 갑자기 생각 정자 3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이제 보러 가는데 요즘에는 담양 가서 누가 정자 봐요. 그냥 떡갈비 먹고 오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떡갈비 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기 그냥 자자작 해갖고 구워주는 건데 그거 먹으러 담양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 나면 뭐 메타세카이 한번 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뭐 어느 누가 그 정자 이름 하도 안 가서 이름도 까먹었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소세원. 그러니까 소세원과 예, 있었죠. 예. 자, 보셨습니다. 환경의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요. 그러니까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 표시요. 중요한 시설물 표시요. 시설물 보호와 보존 표시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표시한 거 읽으면 뭐라고요?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가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래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눈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생태계 보존지구요.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 표시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걸 뭘 바꾸겠어요? 명태요, 동태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요. 학교 시설을 보호하자. 학교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한다. 공용시설을 보호하자. 공용시설을 보호한다. 그러면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공 업무균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끝에다가 청사 쓰시고요. 청사 등. 그러니까 도청 건물, 시청 건물, 개인 건물 아니죠. 관청 건물을 뭐 정부 종합 청사라고 하잖아요. 돼지들이 사는 집은 뭐고요? 축사, 돈사, 우사.
그러니까 관청들이 공무원들이 사는 곳은 뭐고요? 청사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항만 시설 보호지구, 항만 기능을 효율한다. 뭐 이건 뭐 외울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항시설을 보호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지구에 그러니까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에 악구항공이 있죠. 가 됐고요. 그다음에 취락지구에 자연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길게 표시요. 뭐 앞글자만 그냥 글자 하시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딱 얘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최고니까 최고, 최저니까 최저, 자연이니까 자연, 수변, 시가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그거 틀릴 일 없잖아요. 역사문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아닌 것. 역사문화, 중요, 시설물, 보존, 생태, 학교, 공항, 그다음에 공용, 항만, 공항, 뭐 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여기에 집단이 안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자취집, 계집 쓰시고요.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취집, 계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집 청소 안 하고 계집까지 쓰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자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심심하니까 강아지도 한 마리, 강아지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 한대요. 아무튼 좀 심심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곳에다 방석 하나 깔아서 계집 만들어주고 쓰자고요. 7번 보시죠. 50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용도지역 세 덩어리요. 그러니까 내가 끝난 다음에 따라하시죠.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간농자, 주상공, 녹간농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한대요? 녹간농자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니까 얘는 이거 안 써도 아실 수 있다고요. 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합니다. 잠만 자자, 잠이나 자자인 거죠. 일단 취락, 불락, 마을인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 가고 이제 곧 입주할 거잖아요.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가서 야, 너 여기서 왔다고? 야, 니네 불락 참 멋지다 야. 아파트 단지 가서 불락 그러진 않잖아요. 저 시골에 들판에 산자락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거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취락지구라고요. 당연히 주상공이 아닌 어디에 있는 녹간농자에 있는 게 뭐고요? 연취락지구인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없는 곳이죠. 거기 도와주자는 게 뭐고요? 집단 취락지구인 거죠. 설명이 그랬고 책에 써진 그대로였고, 그래서 뭐면 됐고요? 자취집 계집이면 된 거죠. 요거는 연결해서 외워야 된다고요. 써져 있지 않으니까 자취집 계집 믿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뭐 주거 개발진흥지구 설명해. 주거 표시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자. 그러니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공업 표시요. 공업 기능 및 유통 표시요.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뭐 근데 이름은 산업유통인데 뭐 공업 유통, 산업유통 그런 거 장난은 안 합니다. 그런 수준 낮은 시험은 아니라고요. 관광휴양,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세 번째 칸에 관광휴양 표시요.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복합은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복합인 거죠. 섞어치기예요. 그다음에 특정, 그러니까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의 표시요. 외의, 그러니까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 정비한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게 있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앞글자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산 관복특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산업, 관광휴양, 복합, 특정, 그러니까 주상관이 아닌 뭔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도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방제지구요.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지구, 그러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 그죠? 건축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뭐 서울 강남역은 그러니까 한강보다 이렇게 더 낮은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니 배수 시설 등이 문제가 있어서 비만 오면 그냥 강남역은 다 그냥 종아리까지 물이 다 차는 거죠. 강남역 주변은요. 강남역 상가 뭐 물 자박자박 한 경우들 자주 있고요. 광화문 앞에다가는 또 청계천 어항을 만들어 놔갖고 광화문도 비만 오면 종아리까지입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저쪽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안양천, 신정동 배수지, 배수 펌프장, 그 여름 때마다 그 뭐 뉴스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안양천보다 땅이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을 뿜어내야죠. 그 펌프가요. 이게 프로펠러 같은 거 이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건데, 프로펠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뿜어내는 단면적이 우리 교실보다 더 커요. 그 펌프가요. 아무튼 그런 걸로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시가지. 그다음에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표시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여기는 아예 건물 못 짓게,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야죠. 사람이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지, 그러니까 방제, 시가지와 자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고경 및 취재한 거 보시게까지는 이리저리 세분할 수 있고요. 이름 외울 건 뭐밖에 없고요. 이름과 내용이요. 자취집게집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됐고요. 네모 3번 용도지구 신설과 추가 세분. 양과 1번 용도지구 신설.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위이의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표시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거기다 숫자 10 쓰시고요. 10가지가 있었죠. 고경 및 취재 보시기에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10가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표시요.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에서 알아서 우리 동네는 이게 더 필요하네. 그러면 지방에서 알아서 더 만들라고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뭐, 그러니까 뭐 쓰진 마시고요. 그건 동네마다 다른 거고 우리 시험이 아니니까요. 뭐 서울 대학로 뭐 차 못 들어온다. 또한 뭐 인사동 뭐가 초점이다. 뭐 등등등 해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신설 목적 있는데요. 첫 두 줄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만요. 신설 제한요. 그러니까 용도지구 신설 때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역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이죠. 표의 셋째 줄이요. 신설 제한. 용도지구 신설할 때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 표시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표시요. 아니할 것. 지금 용도지구 자체가 강화 또는 완화한다고 그랬죠. 완화. 지금 개발진흥지구 크게 개발하자고요. 용도지역 행위 제한으로 만약에 10개를 지을 수 있다면 거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얹어지면 15개도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취락지구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12개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고요. 또 이제 근데 뭐 이쪽 미관지구라든지 보존지구 이런 쪽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콘크리트 많이 붙지 말라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죠.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용도지역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법에 10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여러분 저만 뽑아드리시면 행위제한 싹 없애버리는 용도지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을 싹 없애버리는 용도지구를 만든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뭐 규제하는 걸 뭐 할 리가 없죠. 규제하는 거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뭐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뭐 그런 정도나 이거 뭐 들어갈까 그런 수준입니다. 양괄 2번 용도지구 추가 세분 보면요. 다음 쪽이요. 89쪽 시도자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표시요. 경관 지구 및 미관 표시요. 미관 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 표시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 10가지 말고 새로 정할 수 있다가 앞에 있었던 양과로 1번이고 그 다음에 경미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건데 7번 보시죠.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따로 더 외울 건 아니고요. 경관지구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경관도 필요해요. 알아서 만들라고요. 지방에서요. 미관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방에서 지가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세분밖에 없죠. 세분을 해야 되는 거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가 몇 가지라고요? 건축물 용도요? 29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이름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 돈 주고 땅 사서 거기다 뭔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큰 관심거리이고 다들 알게 되는 거죠. 내 돈이 움직인다고요. 돈이 움직이면 다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청에서 어느 땅바닥에다가요. 여기 뭐 땅 주인 A, B, C 등이 있는데 아무튼 땅바닥에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은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29가지 중에 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정했고요? 행정청이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합니다. 기분 안 좋잖아요. 무슨 규제를 또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규제 때문에 죽겠는데. 알았어. 아무튼 뭐 하는 건 하는 거고. 그 절차 밟았어? 저 절차 안 밟았으면요. 용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죠. 만약에 이 절차 안 밟았으면 소송 들어가죠. 그러면 지정한 거 다 꽝 된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뭐 절차 다 밟았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는 없죠. 뭐 받아들입니다. 좋아, 알았어. 그러면 뭐 못 짓는다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니까요. 그러니까 29가지 중에 뭘 못 짓는다는 거죠. 설마 29가지 다 못 짓는다. 건물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면서 특정한 용도는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용도는 못 짓는다고 했습니다. 29가지 중에 특별히 정한 것은 못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땅 주인들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동네 뭐 못 짓는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관청에서요. 그 땅에다가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알았다고. 29가지 중에 그래서 뭘 못 짓냐고. 나는 나이트클럽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는 거기다 뭔가 빠가사리 매운탕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뭘 못 짓냐고.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는데요. 답답한 소리. 뭘 못 짓냐고. 그냥 특정 용도 제한지구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29가지 중에 뭐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당연히 세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못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경, 미, 특 얘는 뭐 추가 세분, 얘는 세분할 수 있다. 그냥 다 줄여서 경, 미, 특 3가지는 추가 세분할 수 있다.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있고요. 양과로 3번요. 그러니까 방지지구의 지정.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연한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을 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지구 표시요.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시요.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글의 문제예요.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든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한글을 풀어서 쓰면 그걸 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한글은 줄여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특히 그래서 더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글은 소리를 옮겨 쓰는 데는 좋지만 줄였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칠판이요. 당연히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건 당연한데 여기는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둘째 줄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초점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7번 보시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방제지구는 자연의 지금 지구 온난화에다가 지진 등등등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관청이 생각할 때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고 있다. 방제지구 지정하면 예산 지원도 되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지진에 대비하는 방진 시설, 내진 설계, 또 뭐 그러니까 축대를 더 강화한다든지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청에서 이 책임자들이 지정 안 해버리면 사람 무슨 재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방지지구는 지정해야 된다. 이제 지정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써진 것만 보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그 뭐 생략합니다. 뭐 그 뭐 숫자 어쩌고저쩌고 박스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세요. 90쪽에 네모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네모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다가 지금 중요한 문장, 뭐 중요하진 않고 다 똑같이 써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 덩어리 내용을 빼서 그렇습니다. 건축 용도 제한 쓰시고요. 네모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 용도 제한을 얘기합니다. 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29가지 중에서 뭘 지을 수 있는지, 또 130가지에서는 뭘 지을 수 있는지, 종류, 규모, 몇 제곱미터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가 양과 1번 원칙 표시요. 원칙 땡땡 도시군계획 조례 표시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 약속이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같은 거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방과루 1, 2, 3 다음 쪽에 방과루 4, 5, 6, 7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오셔서 그러니까 92쪽이요. 방과루 2번, 양과루 2번 예외.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표시요. 다음은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지방 약속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설명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항시설 아랫줄이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러니까 설명에 그러니까 공항시설 표시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항공법 표시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까지만요. 뒤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첫째 줄에 설명에다가 고도지구에도 표시하시죠.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둘째 줄 공항시설 항공법. 그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목적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괄호에 있는 법 표시요. 법 76조 5항 0 표시요. 0 그러니까 78조 1항. 다음에요. 그러니까 아래 집단 취락지구 설명해요. 집단 취락지구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표시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아래 개발진흥지구요. 양가루 반과루 1번 뭐 개발진흥지구 그건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아무 내용 없고요. 반과루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사성그고요. 그러니까 결국 방과루 2번의 둘째 줄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긴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방과루 3, 4 관계없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따라서 92쪽 제일 위에 양과루 2번에다가 다음 내용을 써주시죠. 용도지구 행위제한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 조례가 아닌 게 그러니까 공자집 고개가 있습니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요건
이제 설명 목차니까 이건 빼고요. 맹자네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요. 공자네 집 가려면 어디를 넘어야 된다고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썼으면 되는데 근데 또 뭐 하나 더 쓰시면 여기다가는 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면 이제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만 어차피 한번 가죠. 법에 따른다. 법에 따르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에 따른다. 계획에 따른다 돼 있으니까 한 건마다 다르다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서 그 8시간 합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뭐 또 다음에 또 보실 거니까 해 가시자고요. 지금 여기로 해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서울시 있죠. 그다음에 세종시 있죠. 그다음에 대전시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전국 땅이 있고요. 거기에 세종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A, B가 있을 테고 세종시에서도 C, D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용도지구 행위제한 뭐에 따른다고요? 조례에 따른다고요. 조례에 따른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썼나요? 아무튼 이걸 그러면 줄이죠.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써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가평군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요. 서울 살던 사람 쓰레기 봉투 여기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저 서울 거 다르다고요. 세종 거 다르죠. 그러면 세종 살고 있던 사람 쓰레기 봉투 가평 갈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죠. 다르죠. 그게 뭐라고요? 뭐에 따른다고요?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례에 따른다. 뭐 이제 이건 뭐 비교는 쉽지 않은데요. 한 예를 들어서요. 그냥 편히 그 다음은 그러니까 편히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그러니까 그 압구정 주변에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평에요. 그 청평 쪽으로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강가 주변을 이쁘게 하자고요. 이름이 여기는 뭐라고요? 수변 경관지구.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같아요. 이름 같으면 규제하는 내용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여기 쓰레기 봉투 여기 갖고 오면 뭐예요? 쓰레기가 되잖아요. 조례에 따른다는 게 뭐냐면은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서울 여기서 규제하는 거하고 여기서 규제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걸 그냥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뭐 아무튼 뭐 자료까지 이런 것들은 참 뭐 우리가 그냥 뭐 무슨 직접 돈이 걸려서 그러니까 진짜 다 컴퓨터 놓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다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가평군 조례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압구정동에 거기에 음식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평 한강 바로 옆에다가 빠가사리 매운탕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뭐 70년대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그러니까 신성일 윤정에서 뭐 그 배 타고 쭉 다니면서 수영이 뭐 어때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런 거나 있지. 거기 무슨 빠가사리 매운탕이요? 그거 없잖아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법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은 어느 지역만 지키는 거예요? 전국 사람이 다 지키는 거예요? 전국 사람이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른다. 뭐느냐? 공자집 세 개는 뭐에 따른다고요? 법에 따르게 돼 있죠. 비행기요. 그러니까 공항 앞에다가 나는 친환경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기 쓰는데 그 뭐예요? 이 뭐 기름 떼서 전기 만들고 아이고 그런 거 안 좋고 원자력 터지면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터진 거 있잖아요.
독일은 원자력을 싹 없애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태양열로 하겠다. 그래서 김포공항 앞에다 땅 가진 사람이 태양광 발전 반짝반짝. 그다음에 인천공항 영종도 땅 가진 사람이요. 김포공항 해서요. 그 공항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 내려가는데 그 양옆에서 반갑다고 반가 태양광 하고 있으면 들어가요? 눈이 부셔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항 주변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건 그건 전국이 똑같아야 되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니까요. 김포공항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사천공항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 비행기가 또 이렇게 뜨냐고요. 그게 아닌 거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고요. 자연 취락지구, 녹간농차, 집단 취락지구, 개집, 개발제한구역에 정하는 거죠. 그 시골, 산자락, 들판에 집 몇 채 있는 거 도와주자고요. 그 지방에다 맡기면 우리 동네는 돈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어느 동네는 돈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섭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서 똑같이 도와주자고요. 공자집은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취락지구 정비 사업을 하려고요. 도와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자집은 전국이 똑같다.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의 김포공항 주변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는 공항이 어디예요? 청주공항이나 뭐 아무튼 등등등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법으로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다.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한 건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수변경관지구가 있으면 저 마포 쪽에도 수변경관지구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거죠. 서울 택시요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수변경관지구는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마다 다르다가 뭐예요? 공자집 고개가 있는 거였죠. 여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 가운데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남산 위에 저 N타워. 남산에 방송탑 있잖아요. 뭐 N타워라고요. 그 방송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걸 할 텐데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은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 서울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그만한 산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전철로 30분만 가면은 4-5시간 산행할 수 있는 산이 서울을 뺑 둘러싸고 있다는 게 아무튼 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아무튼 남산을 보고 살자고요. 남산을 보고 살고 저 위에 또 북한산, 도봉산이 있는 거죠. 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은 바라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남산 아래 이쪽으로 해서요. 한남동 쪽으로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이 흘러가는 쪽에 뭐 한남동이 있고요. 넘어가면 뭐 장충동, 뭐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등등이 있고요. 서울역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을 바라보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서울 남산 주변에만 고도지구가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남산 여기는 북한산, 도봉산 덩어리가 그냥 하나예요. 북한산, 도봉산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만 미터죠. 차로 1시간 쌩 달려서 그러니까 100km, 그러니까 10만 미터, 그러니까 그 가로지르는 게 10만 미터, 100km인데 100km가 하나의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남산은 이러저러하게요. 남산의 이쪽 A지구, 여기는 12m 이하로 지어라. 여기 B지구, 여기는 14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C지구, 여기는 15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이쪽에 명동 쪽으로 D지구,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해서요. 여기는 더 낮겠죠. 남산이니까 뭐 4m 이하로 지어라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건물이 한강은 낮으니까 건물이 좀만 높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낮게 하라고요. 장충동 쪽은 조금 더 높이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A지구는
몇 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4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다. 4미터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용 고도지구 행위 제한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경주, 전주, 서울, 세종 고도지구 높이가 다 똑같아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건건마다 다르다고요. 만약에 서울의 고도지구 높이를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20m 이하로 한다가 다 똑같아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건건마다 다르다고요. 여기는 4m 이하, 여기는 12m 이하. 그래서 건건마다 다르다. 근데 그 건건 한 건 한 건 정하는 게 용도지구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심은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건, 그러니까 남산,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회원동 몇 번지 일대, 그러니까 12m 이하로 지어라.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문서라고요. 회원동 이쪽은 그러니까 12m 이하로 지어라라고 정하는데 요 한 건을 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이 종이 문서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서 안에 뭐도 써져 있다고요? 12m도 써져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자료를 뭐 찾아봐도 똑같아요. 그냥 남산에 무슨 회원동 몇 번지는 12m 이하, 그다음에 저쪽 장충동 몇 번지는 15m 이하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종이 쪼가리에 12m도 써져 있으니까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 거죠. 12m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고도지구 그 문장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그 건건마다 정한 높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요. 뭐 지웠습니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아까 주산관복특 5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시자고요. 세종시가 있습니다. 세종시 지금 여기는 일단 개발도 좀 급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는 것만 다 채워넣는 것도 우선 급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행정 쪽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중심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변도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들도 개발을 해갈 건데 그냥 개인들한테 알아서 개발하셔 하는 거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서 개발하는 거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서 개발하면 훨씬 더 깔끔한 개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개발진흥지구에 뭐가 있었냐면 주산관복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뭐 교통이 좋아. 요송 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행정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월급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벤처바이오 하나를 하겠다.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요. 이쪽 공주 쪽으로 해서 뭐 사람들 그러니까 마곡사가 많이 뭔가요? 마곡사는 좀 저쪽 동학사 아무튼요. 어느 쪽으로 해서 여기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등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멋지게 개발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면은 다 개발이 끝난 걸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세종 만약에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세종 안에서는 똑같은 거죠.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이쁜 도면 하나 세워서요. A도면 세워서 똑같이요. 주거 아파트 단지 하는데도 A도면으로 아파트도 하고 A도면으로 벤처바이오도 만들고 A도면으로 관광휴양도 만들고 그럴 거예요? 아닌 거죠. 아파트 단지 만드는 도면이 따로 있고 벤처바이오 만드는 도면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 도면이 따로 있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도면이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각각마다 도면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각각마다 도면이 따로 있어야 된다. 각각마다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된다. 계획대로 해야 된다. 개발하려면
그 각각 한 건 한 건마다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개발 계획에 위반할 수 없다. 그것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려면 공법을 그래도 이렇게 만지작 하실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걸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 없이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돼요.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맹자나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공자나 집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되고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이것만 갖고도 맞추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하시는데 조금 넓혀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법으로 정한다.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전국이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용도지구는 가볍다고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 근데 공자집은 이건 전국이 똑같아야죠. 법으로 정한다. 고개는 건건마다 다르다. 그 건건 계획으로 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으로 정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던 요 절차를 거친다. 계획으로 정한다. 예,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건건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편히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뒤로 얘기 한 15분 넘게 얘기한 거는 다 빼더라도 그냥 요거는 소리만 내시면 돼요.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대목에서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거는 소리 내시면 되고 저게 무슨 말인지는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